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모두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세 차례 등교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1과 초5, 6학년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를 다녀왔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바꾸는 등 등교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민철 기자, 오늘로 순차적 등교가 이제 모두 마무리된 셈인데 지금 오후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올해 첫 등교를 모두 마치고 지금은 5교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은 반별로 시간차를 두고 식당에 가서 한 칸씩 자리를 띄우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전교생이 500여 명 남짓인 학교로 오늘 1학년 학생 160여 명만 등교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개 학년이 학교에 가면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등교 수업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원래 등교일인 3월 2일부터 따지면 거의 100일 만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 약 595만 명이 등교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전국 모든 학년이 등교하며 학교 내 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어제 업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이 환기가 어렵거나 밀폐된 곳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기로 했고요. 또 학생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엔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벗고 숨쉬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에선 기숙사 학교에 대해 진단검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등교 차질도 좀 빚어지던데 양 기자 나가 있는 중랑구 지역 학교에서도 고3 확진자 나왔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서울 중랑구의 중화중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원묵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는 격리치료 중입니다. 앞서 이 학생은 지난달 한 차례 음성이 나왔지만 서울 롯데월드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원묵고는 오늘부터 사흘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같은 반 학생을 비롯해 우선순위 검사자 150명을 검사한 뒤 교내에도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늘부터는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도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원묵중도 내일까지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원묵고 학생의 확진 여파로 오늘 인근 10여 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과 물류센터, 개척교회 등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들도 현재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4곳인데 그중 99%인 510개 학교가 수도권 학교입니다. 한편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산발적 감염에도 학교 내 감염을 통한 2차 전파는 없었다며 등교 수업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었지만 학교 방역은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화중학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현 상황을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풍 전야 상태로 진단하고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 수칙 강화에도 주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 99%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상 속 거리 두기가 실천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어제 종교와 유흥시설 등 16,3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등 위반 사례 53건을 확인해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럽과 감성클럽 등 3,700여 곳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결과 28%는 영업 중지 상태였지만 6곳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쪽방촌,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을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전파 속도가 증가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증가해 2차 대유행을 앞둔 폭풍전야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방문 판매와 관련해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일명 홍보관이라고 불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등을 위험 업종으로 지정하고 7,300여 개 장소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서울 시내 탁구장 350여 곳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아울러 격렬한 운동인 GX, 줌마,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았던 인천 세관 직원이 확진자가 속출한 탁구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에서 상주 업무를 했던 이 직원이 증상 발현 뒤에도 출근을 계속했던 걸로 파악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한 세관 직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천 본부세관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탁구클럽에선 동호인 대회가 열렸는데 이곳을 포함해 양천구 탁구장 3곳에서 현재까지 나온 확진자는 20명이 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동편 세관구역에서 휴대폰 통관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증상이 나온 뒤에도 출근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A씨가 일한 구역을 지난 주말부터 폐쇄하고 서편 세관구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 확진자가 나왔던 인천 미추홀구청은 주말 동안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정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했던 1학년 학생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인천 뷰티예술고에서도 접촉자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18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고리와 연관된 산발적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물류센터 근무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경기도 광주의 행복한 요양원에 있다가 포천병원으로 옮겨진 80대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오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 듣기 전에 잠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떨어지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주말 사이에 발생한 현황이라 사실 주말 이후에 월요일 날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명대로 이틀 나왔다가 하루 30명대 나왔다고 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신규 확진자는 3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확진자의 숫자는 11,814명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273명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늘고 있다는 게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지금 978명입니다. 벌써 700명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1000명대에 다시 근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상이나 이런 데 여력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왕쾌대에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는 15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받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24,30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8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환자가 5명, 그리고 국내 발생이 33명입니다. 네. 전원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 22명이고 경기가 8명, 인천 4명, 대구 1명, 검역 3명 순입니다. 치명률은 지금 2.3%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네. 80대 치명률도 25.9%로 약간 치명률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자 숫자는 그대로고 하기 때문에 치명률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로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은 게 이제 141일째가 네, 맞습니다. 됐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유행 상황이 가장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수도권 위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6월 초만 생각을 해도 5일부터 6일, 7일까지는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네. 다 오늘 좀 30명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종교 소모임, 그리고 동호회, 그리고 무등록 판매업소,
행정력이 좀 미치기 어려운 곳에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이런 곳을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쪽방촌이나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역 수준을 갖다가 먼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단 검사 건수만 보더라도요. 대구 경북 지역이 유행했던 3월 초에 1주차 때 평균 12,000회였는데 지금 6월 1주차도 지금 평균 한 12,000건 정도 돼서 네.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결코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좀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 당국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한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강화된 조치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현재 유행 상황을 분석해 보면 최근 2주간 이 방역 목표가 신규 확진자를 평균 50명 이내로 억제하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데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네. 이 기준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위기 수준을 분석해 보면요. 지난 5월 중순에 한 2주 동안 그때 발생했던 일일 확진자의 평균 수가 23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6월 초에 5월 말 6월 초에 2주 동안 이 일일 확진자 수의 평균은 39명입니다. 그러니까 23명에서 39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을 알 수가 거의 있습니다. 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요. 6%대에서 지금 8.7%대로 지금 방역망 바깥에서 확진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집단 발생의 신규 건수도요. 5월 중순 정도에는 한 5건 정도, 이태원 클럽발이라든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 발이었다면 지금은 19건으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위험도는 증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듣겠습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8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814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9.4%가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는 978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 사망자 발생은 없으셨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그 확진자의 38명 중에서 해외 유입은 5명이었고 지역사회 감염 발생은 3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5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3명이었고 파키스탄 2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의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격리 중인 접촉자가 1명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가 83명 그리고 접촉자가 55명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교회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31명이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55명입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방문자가 33명이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19명입니다.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해서는 총 4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5월 28일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했던 방문자가 5월 31일 용인시의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 확인이 되어 양천구 탁구
탁구장으로부터의 감염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두 집단의 발병 사례를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으로 재분류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양천구 탁구장을 이용하여 감염돼서 확인되신 분이 22명이고 용인시 큰나무교회 예배와 관련되신 분이 19명입니다. 경기 군포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하여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신규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행복한 요양원에서는 병원에 격리 중이었던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9명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 중량구 소재 원목고등학교 고3 학생이 6월 7일 날 확진되어 학생, 교직원, 가족, 지인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학생이 6월 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한 것이 확인이 되어 6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 15분부터 21시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하신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재난문자를 통해 수도권에 공지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진단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등교를 중지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최근에 종교 소모임, 운동 동호회,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주요 집단 발생은 지하 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밀폐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찬송, 식사, 체육활동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주민께서는 동호회, 종교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은 가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시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은 자제하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을 위하여 기존에 갖고 계셨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 등을 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중1,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도 중요합니다. 학생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는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방과 후에는 노래방, PC방,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직원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주며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특히 동호회, 종교 소모임 등의 참석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직원이 감염될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전염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되 검사를 받은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에서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염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가정 내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교내를 통한 감염 전파 사례는 없지만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신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등교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 또 의심 증상에 대한 확인, 학교에서의 환기와 소독, 그리고 학생 간의 일정한 거리 유지 등 교내의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의학학술지 란셋에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방역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헌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그 44개 문헌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논문에 따르면은 의료 환경이나 지역 사회에서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약 8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씩 더 추가할 때마다 더 감염 위험이 더 낮아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2m, 적어도 1m 벌릴 경우에는 감염 차단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시에 감염 위험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감염 위험이 더 낮은 지역사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으로 많은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으로 제시하였던 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실천으로도 상당 부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문헌으로 발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하절기를 맞아서 굉장히 무더위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사람 간의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일상생활에서도 습관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연결해서 현장에서 정은경 본부장의 오후 브리핑을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브리핑 내용을 짧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집단 감염의 숫자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도 5명 추가돼서 138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전일 대비 또 4명 추가돼서 현재까지 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탁구장 관련해서 41명이 확진됐는데요. 여기서 확진된 사람하고 여기서 확진된 사람이 용인 큰나무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 확인돼서 용인 큰나무교회 집단 관련하고 양천구 탁구장 시설 관련자가 합쳐졌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이 조금 주요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거 결국 마스크하고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는 것들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좀 철저히 지켜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겠어요.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그룹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3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12시 반부터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가진 뒤 지금은 다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로 가렸지만 다소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오늘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은 영장 청구서는 150쪽에 달해 방대한 편입니다. 이 부회장 측도 구속이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 PT 등을 준비한 만큼 신문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검찰이 1년 반 넘게 이 삼성그룹 승계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회계 부정 등 갖가지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을 하는 건 2015년부터 4개월 동안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인데요. 두 회사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등을 거쳐 합병이 당시에 이뤄졌는데 그 단계마다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됐던 옛 제일모직 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분식 회계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정행위 과정 전반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증거로 옛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보고문건 수백 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사에서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할 만큼 중대하다고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라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경북 지역에 이어 중부 대부분과 전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춘천과 대전, 광주는 33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 후반부터는 장마 전선이 제주 부근까지 올라와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이 32도, 부산이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